오늘 오후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과 세 가지 논쟁 가운데 두 번째 논쟁, 농업의 공익적 기능, 그 실체와 정책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발표를 맡아주신 분은 단국대학교 김태연 교수님이십니다. 그다음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 농식품부에서 이 공익 직불 정책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재형 과장님 모셨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기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그러면은 한 20분 정도 우리 김태형 교수님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단국대학교의 김태현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그 실체와 정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관련된 그 논쟁은 오래전서부터 농업계에 있었는데, 사실은 그 깊은 의미하고 농업에 대한 영향,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적용하고 실행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주 깊은 토론이 이루어지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번 자리가 그런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깊게 논의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견해는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한 8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조금 그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서론에서 현재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사한 개념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들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우선 다원적 가치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기존에 생산량을 증대시키려고 했었던 이런 부분에 중심이 됐었던 논쟁들을 조금 전환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뭐 기술 혁신, 뭐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술 혁신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농정,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결합시킬까,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많은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한 가지 저희들이 조금 명확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원적 가치가 그대로 공익적 가치와 동일한 의미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너무 과도한 주장이 아니겠나라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다원적 가치에 대한 유사한 개념이 있는데, 이것을 공익적 가치라는 개념으로 치환을 해 보면, 실제로 공익적 가치라는 개념으로 논의된 국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식량 안보를 다원적 가치에 포함시키고, 이것을 다시 공익적 가치로 변환시키면서 식량 안보와 공익적 가치를 동일시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조금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정책,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지금까지의 농정에서 농정의 중심적인 주제로 들어와 보지 못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었던 정책이라는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가 했었다, 이런 이야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개념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정책들은 주로 여러 가지 규모화나 전문화, 단작화,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을 추려고 하면서 사실은 자원적 기능은 축소해 왔던 정책이었다는 것이고, 이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다원적 가치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최근에 논의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의 개념들을 우리한테 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먼저 제가 이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개념을 조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논의를 시작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원적 기능입니다. 다원적 기능이 뭐냐?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이 갖는 결합 생산물, 농업을 생산하면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생산물, 그리고 이것이 갖는 외부 효과나 공공재적 특성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런데 이 농업 생산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순기능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개념에서는 이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이 모두 다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원적 기능을 농정이 추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을 동시에 다 추구하는 이런 농정이 되기 때문에 이 다원적 기능을 농정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조금 부정합한 저거 조금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익적 기능, 현재 우리가 나오고 있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것인데, 이것의 개념은 다원적 기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 중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업 활동의 결과 나타나는 공익으로 간주되는 것 중에서는 그 농민이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냥 순전히 공익으로만 제공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농민이 농업 생산을 통해서 시장 생산에서 여러 가지 농민의 이익도 증대시키면서 동시에 공익도 증대되는 이 두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식량 생산처럼, 식량 생산은 기본적으로 식량은 시장 재화니까 이 식량은 많이 생산되면 생산될수록 농민의 이득은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서 식량의 안전적 공급 또는 식량 안보 이런 기능을 수행하게 돼서 이것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농업 생산에서 나타나는 결합 생산물처럼 순전히 시장에서 소비자가 지불하지 않은 상태로 공익이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농정이 공익 기능만을 추구를 하게 되면 시장에 무료로 공급하게 되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공급하는 기능과 시장에 생산물을 공급하는 기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공익으로 삼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을 정부가 공익이라는 개념으로 추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모호한 개념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말씀드린 것이 공공재 공급 기능인데, 이 공공재 공급 기능은 농업 생산물의 결과물이지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공공재의 특성이라는 것이 소위 비경합성, 비배제성 이런 부분들을 특징으로 하는 것인데, 즉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생산물을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민한테 무료로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익의 증가 없이 공익의 향상을 기여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농업의 뭐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식량 생산 부분들을 제외하게 되면 이러한 농업의 공공재 공급 기능은 이 결합 생산물이 제공하고 있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지칭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적인 얘기는 다원적 가치, 공익적 가치 이런 애매한 이야기로 농정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공공재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농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공익적 기능과 결합 생산의 관계를 설명하고는 외국 자료들을 보게 되면 공익적 기능이라는 것이 농산물 생산 수준과 연계되면, 즉 농산물 생산 수준을 높이게 되면 공익적 기능은 오히려 감소되는, 즉 부정적 외부 효과가 커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농업에서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또 이런 공익적 기능은 어떤 농법을 쓰느냐 또는 농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부분에 따라서 크게 변동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우리가 농업에서 경쟁력 향상을 제약한다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형적인 분리성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그것이 다른 방면으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제고하는 이런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익적 기능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 생산물의 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부분들하고는 약간 반비례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공익적 기능은 반드시 농업 생산이 전제되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농업 생산물 즉 시장에서 판매되는 생산물이 아니더라도 그 비농업적 활동이 통해서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장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 농업의 기능에 대해서도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이런 부분에서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농업 기능 내에서도 공익적 기능을 동시에 발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 상충성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즉 뭐 예를 들면 환경 농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이 지원을 하게 되면 생산량이 감소에 대해서 그 확실하게 보장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에 대한 고용이 감소한다든가 또는 경쟁력이 약화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그 상충 관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충 관계를 보상할 수 있는 체계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농업적 기능은 이것이 그 농업적 기능을 무작정 높인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것들은 아니고, 농업의 경쟁력이나 생산성 유지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떠한 수준에서 그 가격 수준을 유지를 하는 것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으로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익적 가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농업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법학이나 행정학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법학에서 하고 있는 그 공익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추상적, 일반적,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마다 공익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는 정확하게 뭐다라는 이런 보편적인 정의가 또 이 모든 사람들한테 정의하는 정의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행정학에서도 공익이라는 것이 행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가치이고 이념이긴 한데, 이런 공익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개념을 갖고 적용을 하고 있다. 행정학에서도 전체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런 부분도 됐고, 사회 전체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는 것, 이런 것들도 공익으로 하고 있고, 부분 특수한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 간에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공동의 이익이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익 집단 간의 타협이나 협상을 통해서 나타난 것도 공익의 일부를 보는 이런 이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이나 행정학에서도 공익 개념을 어떤 정해진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농업에서도 공익적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결론을 내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후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하도록 보면, 이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헌들을 살펴보게 되면 공익적 가치라는 개념을 갖고 논의하는 이 자료에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정을 하는데, 이런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법적인 지원 규정이 필요한가라는 이런 물음을 던지고, 여기서 법적인 지원 없이 민간의 활동으로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민간의 가치로 넘어가고, 여기에서 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공익적 가치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익적 가치는 많은 사람들한테 중요한 가치로 간주가 되고, 정부가 이런 가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 개입이 필요한데, 여기서 정부 개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법적인 기준으로 시장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되는데, 여기서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가 일정 정도의 책임을 지는 부분이 된다면 이것이 공익이란 개념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 공급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공익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정부의 지원 없이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단순히 정부가 이 중에 시장 규제만을 통해서 정부가 그 공급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이러한 공급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서로 그 정부가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하는 이런 부분이 하나의 공공 서비스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공공 서비스 형태로 나오는 것이 EU에서 최종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하고 있는 공공재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공익적 가치 개념에 적용을 해서 살펴보게 되면 농업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텐데, 이 중에 시장 기능이 작동하는 기능이다라고 보면 이것은 농산물 상품 생산이니까 그것은 그냥 시장에서 내비두면 두면 되고, 그렇지 않은 비상품 생산일 경우에 의 부분들을 우리가 다원적 기능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법적인 규정으로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정부가 법적으로 조금 규제를 통해서 조금 이 사회적인 공급을 증가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이 될 경우는 요것이 인제 우리가 공익적 기능이 될 수 있겠고, 이 중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 것이 하나의 공공재 공급 기능이 되겠죠. 이렇게 한 3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거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공익적 가치와 정부 지원 필요성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전에 서론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익적 가치는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공익적 가치, 이 두 가지로 나누어 줄 수 있겠는데, 정부가 개입돼야 되는 공익적 가치를 우리가 정책 개입 필요 공익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시장의 기능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정부는 간접적인 지원으로 충분해도 공익이 제공되는 경우를 시장 기능 제공 공익,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어떠한 역할들이 이 정책 지원이 필요한지, 그래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뭐 직불제나 이런 형태로 개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책 개입이 필요한 공익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뭐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지역의 경관이나 지역 환경을 보존하는 활동, 이것은 정부가 농업 활동을 통해서 경관이나 지역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면 농민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경관이나 지역 환경이 이 피폐화되는 것이니까, 결국 정부는 이런 공익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적인 뭐 직불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이나 생물 다양성 보존일 텐데, 농업은 야생 생태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미치게 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이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추가적인 보상이 지급돼야 되고, 부정적인 영향은 말하자면 농약이나 제초제를 과다 투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인 규제를 통해서 좀 억제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농민들한테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일정한 보상을 하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자연이나 야생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환경 보존과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하게 좀 보상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좀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제재를 위한 벌금도 좀 부과를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시장 기능 제공 분야 공익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개입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살펴보면, 먼저 식량 안보 부분인데, 우리가 이것을 푸드 시큐리티라고 하는데, 이것을 최근에 어떤 여러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것을 그냥 식량 안보라고 사전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역구대로 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식량 생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기능을 부여하는 거다라는
주장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식품 공급을 보장하는 부분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주장도 최근에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그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뭐 이 식량 안보를 통해서 뭐 국내 생산과 동일시하는 것이 시대착오적 인식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식량 안보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국내 생산을 증가시키게 되면 결국 과잉 생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과 가격 감소에 대해서 정부나 농민, 국민 모두가 부정적인 그 부담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식량 안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사회에서 국내외의 농산물의 시장 거래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한 것이지, 이것만 별도로 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국내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농지 보존이나 농민 유지나 기술 발전 또는 수출입 관리 정책, 이런 부분들과 그 연계를 시키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식량 생산을 증가하기 위해서 농약이나 비료를 과다하게 투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생태계나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농촌의 물리적, 문화적, 역사적 환경 자원을 크게 훼손하게 돼서 결국 다른 공익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 증가와 재고 처리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식량 안보는 사실은 시장 관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그런 개입이 필요한 공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식품 안전성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기본적으로 이것은 일반인이 그 개입해서 조정할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정부는 여기다 어떤 기준을 제시하거나 감시를 하거나 감독을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규정을 준수하게 되면 그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일정한 평판이 올라가게 돼서 플러스 알파의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자가 시장에서 이득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식품 안전성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사익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 안전성을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여기서 추가적인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동물 복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최근에 동물 복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것은 일반적인 대중의 여론하고 소비자 행위 간에 약간 불일치가 나타나는 부분인데, 일반인은 동물 복지 규정으로 잠재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겠는데, 뭐 환경이 좋아지니까. 하지만 이 동물 복지가 강화되면 소비자는 여기에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이런 서로 말하자면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러한 동물 복지를 강화하는 비용이 일반 국민들한테 전가가 되느냐 아니면 소비자한테 전가되느냐, 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동물 복지 기준이 강화된다면 전체 축산 농가들이 그 생산 규모를 조금 축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가격도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동물 복지를 추가하게 되면 시장에서 가치가 올라가게 돼서 이것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더 부담을 하게 돼서 이것을 준수하게 되는 농민도 보상을 받게 되는 이런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동물 복지를 준수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삶의 질 개선 같은 경우도 농촌 경제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주고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부가 조금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시장에서의 이익을 해당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런 삶의 질 개선을 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정부가 추가적으로 이 활동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법적인 개념에서의 공익 기능에 대한 모호성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6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주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굳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제6절에 보면 식량의 안전적 공급 기능을
공익 기능이라는 부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6 절이 공익 기능에 관한 부분인데 이 공익 기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식량의 안전적 공급 기능에 대한 개념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연스럽게 공익적 기능의 개념에서 식량 안보의 기능을 빼버린 상황이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우연적인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식량의 안전적 공급 기능을 그냥 공익적 기능의 하나로서 인식하고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익 기능을 적용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업화 활동을 통해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나 공공재로 정의를 할 필요가 있고 사익을 증가시켜서 공익을 증가시키는 부분은 좀 제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순수한 공공재 공급 기능을 우리가 공익 기능이다라고 할 필요가 있는데 말하자면 그렇지 않고 공익 개념을 좀 확대해서 적용시킬 경우에 대해서는 이 공익이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제공을 해서 국민들이나 또는 관련된 농민이나 이런 분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 정책 용어, 이 우리 공익적 기능이라는 말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시도해 주셨습니다. 그 총체적인 어떤 가치가 있다면은 민간 자율적 부분을 제외시키고 그다음에 또 법적 규제가 가능한 부분은 법적 규제로서 해결하고 그다음에 또 시장 기능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 기능으로서 해결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정부 정책 부분을 보강될 부분은 정부 정책 부분으로 보강하는데 그것을 우리 김 교수님은 공공재 공급 기능으로 굉장히 초점을 맞춰 가지고 강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깊은 생각을 하신 발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명기 우리 박사님께서 우선 먼저 준비해 주신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기입니다. 김태현 교수님께서 그동안 계속 뭐 학계에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많이 이야기가 됐던 농업의 다원적 기능, 공익적 기능 또는 가치, 또 공공재 공급 기능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시면서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의 필요성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해 주신 점, 발표해 주신 점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이 또 앞으로도 이런 개념에 근거해서 정부의 정책을 논의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더불어서 조금 다른 시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공공재 공급 기능 농정, 그래서 순수한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정부의 정책이 좀 집중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발표 자료에서 보면 그러한 순수한 공공재로서 한 3가지 정도를 제시해 주셨어요. 경관 및 환경 보전, 2번째 자연 및 생물 다양성 보전, 3번째 환경 및 기후 변화. 당연히 이 부분들에선 순수한 공공재이고요.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도 이러한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공공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조금 다르게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것은 식량 안보 또는 식품 공급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교수님께서 이거는 시장 기능이 제공하는 공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은 조금 순수한 공공재에 비해서는 정책의 중요성이라든지 정부 정책의 필요성 부분에서 조금 낮지 않냐 하는 그런 의미로 발표해 주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전문가들 또 농업인, 국민 일반 또 정책에 있어서 정책 담당자 간에 상당한 좀 이견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차후 또 지속적으로 논의와 토론이 있으면서 정부 정책의 어떤 필요성, 개입의 정부 정책의 정도, 예산 투자 정도 계속 논의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다르게 즉 개념이라는 좀 학술적 그런 측면에서 벗어나서 그냥 정부 정책의 필요성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모두 다 아시겠지만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 정부 정책의 필요성은 제가 볼 때는 큰 네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즉 민간이 제공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이거 뭐 공익이라 해도 되겠죠. 그런 공익의 창출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순수한 공공재,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민간의 시장 경쟁이라는 민간의 활동만으로는 충분히 공익적 측면에서 창출될 수 없는 걸 창출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있겠고, 세 번째로는 민간이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뭐 공정하고 또 불확실성도 완화되고 또 정당하게 이렇게 시장 경제 활동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 이게 또 정부의 역할일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민간의 어떤 경제 활동, 시장 경제로부터 어떤 낙오되거나 실패하거나 이런, 그래서 취약계층, 어떤 뭐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로 썼을 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렇게 정부의 역할과 기능 한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 기능 제공 공익 부문을 제시하신 식량 안보라든지 식품 안전성, 동물 복지, 농촌의 삶의 질 개선 부분은 어떤 이런 정부의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 정부가 재정 투자할 필요성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량 안보, 식품 공급 보장은 기본적으로 시장 기능을 통해서 제공이 되는 거죠. 즉 누구나 알다시피 이제 이윤 추구 행위, 그걸 통해서 농산물 생산을 증대하려고 하고, 충분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농산물 생산 비용을 감축시키려고 하죠.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식량이 생산되고 공급이 되는데, 과연 이 시장에 의해서만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의 공급의 양과 수준이 질적, 양적 다 공익적 차원,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적합한가? 사실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좀 불충분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들어가고 있고 상당히 많은 예산 투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념적에 근거해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런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일까라는 측면에서 정부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투자의 규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연구원에서 매년 국민들, 농업인 전문가들 대상으로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조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식량 안보, 즉 농산물 안정적 공급이 가장 중요한 그냥 농촌의 역할이다. 공익 사익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이런 부분을 농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국민들께 조사한 바로는 먹거리 식량 안보 향상과 농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중 어떤 것이 더 농업의 중요한 역할이냐 했을 때, 어떤 가치가 미래에 실현됐으면 좋겠냐 할 때 66%의 응답자들은 먹거리 식량 안보 향상이 좀 더 중요한 가치로 미래 농업이 실현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즉 결론적으로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 예산 투자 필요성을 논의할 때 이런 부분들도 정부의 역할과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에도 좀 중요하게 고려해서 논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조금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농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농업 생산 증대를 통한 어떤 이런 정책은 조금 재고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뉘앙스로 의미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농촌이란 공간은 사실 어떻게 뭐 생산액 측면에서는, 중요성 측면에서는 농업의 역할이 좀 감소하고는 있지만 농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촌을 농촌이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농업이라는 경제활동, 생산활동은 농촌이라는 그 공간이 이 위해서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기술 수준으로서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촌을 농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의 삶의 질 개선, 농촌의 뭐 발전 측면에서 농업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즉 비효율적인 농업 생산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원하지 않을 시 그럼 과연 미래 농업 농촌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고, 지원이 없을 경우 그럼 우리가 그 원하는 농업 농촌의 미래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일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션에서 그 주제로서 과연 그 농업 성장과 그 환경적 가치라고 했을 때 뭐 생태적 부분 이런 걸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주최 측에서 주셨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과 생산성 향상, 성장과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 연구 개발 투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직접적 정책 수단으로서는 뭐 규제와 직불제라고 하는 인센티브 수단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중요하게 어떤 경영체, 사회적 기업 측면에서 또 많이 제시되고 있는 ESG, 즉 인베라멘탈 소셜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농정에서 또 농업 경영체 단위에서 이런 것들이 함께 고려가 된다면은 지금까지 좀 상반된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장과 환경 가치라는 것을 동시에 앞으로는 추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명기 박사가 이렇게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좀 간단히 답변 좀 해주실래요? 예. 네. 뭐 그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뭐 요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도 정부의 정책 필요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이명희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개념 구분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정책 개입 방식의 문제다. 정책 개입을 그냥 법적인 규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 지불금처럼 그렇게 지급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서 뭐 사실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여기서 정책 개입이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 없다는 것은 말하자면 직불금 같이 그렇게 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농촌 공간에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농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농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도시 이외의 공간이 농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의 어떤 그 농촌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그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다만 그런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법이 농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농촌 지역에서 비농업적인 활동과 농업과의 연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촌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이 오히려 더 경제 농촌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는 더 타당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농업 성장과 생태 발전의 조화를 위해서 기술 발전 투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농업 생산과 관련된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이런 상황들이 전개에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의 성과들을 보게 되면 우리 농업에서도 이제는 환경 보존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기술 발전의 성과들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저도 동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친숙하게 이렇게 서오던 용어가 되어가지고 뭐 김태형 교수님이 이렇게 이 개념을 굉장히 이게 정치화시켜가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참 좋은 시도고 노력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다원적 기능이라는 말 자체가 사용된 게 그 우루과이 라운드 당시 때부터 해가지고 OECD가 아마 이거 처음으로 이렇게 제안한 내용 같았는데 다원적 기능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보통 이 순기능만 가지고 저는 정의 내린 것으로 지금까지 판단을 했거든요. 그냥 우리가 농업이 어떤 전반적인 생태계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지 않고 농업의 영향 이게 아니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고 OECD가 처음 정의할 때 거기는 이미 아까 김태형 교수님이 말씀하시던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부분만을 강조했고 다원적 기능이라고 할 때 다원적 영향이라는 말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원적 기능이라는 말을 쓰면서 OECD가 처음 제안할 때는 정부 정책은 다양한 다원적 기능이 있지만 정부 정책은 가능한 대로 타겟팅을 해라. 어떤 뚜렷한 목표를 내셔가지고 타겟팅을 해가지고 정부 정책을 펴라. 굉장히 다원적 기능 자체가 복합적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하실 때 다원적 기능이라는 용어 자체에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게 저희들이 평소 때 이렇게 써오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는 익숙해진 용어 어떤 정의하고 조금 혼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꼭 뭐 대답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OECD에서 이 부분을 만들 때는 사실 UR에서의 협상 때문에 활용하려고 만든 거니까 당연히 협상에 유용한 부분들을 언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긍정적인 부분만을 부각을 해서 논의를 시작했던 것은 맞고요. 다만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라라는 말씀은 다원적 기능이 여러 가지 다른 기능과 다원적 기능 내에서도 충돌된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정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들을 사전적으로 전혀 알지는 못했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냥 논의 과정에서 부각시키기 위해서만 순기능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 거고 나중에 이제 다른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의 상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우리 김 과장님께서 쭉 들으셨는데 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주제가 농업 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뭐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정부 정책 담당자로서 이제 농업 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상당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하는 일이 다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저희가 하는 거고 공익과 관련이 되지 않은 업무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 영역이 아닌데 지금 이제 이 농업 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의 범위가 어디냐 이제 이런 것을 논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일종의 이제 좀 수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신 것을 통해서 이게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경제학적, 행정학적, 재정학적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나 또 공공재의 어떤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요. 사실 아마 공익이 무엇인가,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뭐 인류의 어떤 사회가 구성되면서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뭐 공공재에 대한 그런 경제학적 정의도 나오고 그랬을 텐데 과연 이게 지금 현재 시대와 또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 그리고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는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생각을 우리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정부의 역할은 뭐 이론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자면 뭐 야경 국가냐 뭐부터 해서 정부의 역할이 어디냐 그게 결국 공익이랑 연결이 될 텐데요. 지금의 국민들께서 사실 정부에 원하는 거는 단순한 행정 뭐 또 규제 지원 이런 것을 넘어서 굉장히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또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를 또 바라는 게 사실 행정에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정부에서 또 추구하고 도와드리는 것도 어쩌면은 지금 시제에서는 또 새로운 형태의 공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아마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그리고 사실 공익직불제가 이제 20년부터 제도화되고 예산으로 들어오면서 사실 저희 농식품부에서도 공익에 대한 논의를 더 많이 하게 된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도 뭐 다양한 뭐 경감보존 직불도 있고 하긴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저도 정책 담당자로서 어떤 것들을 직불제 범위에 놓고 어떤 것들을 공익을 추구하는 활동이어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여러 연구자님들 등등 좀 함께 좀 논의를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들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공감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농업 분야에서 과연 우리 농업의 생산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과 또 공공재적인 성격을 완벽하게 구분해가지고 이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논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 품목을 아마 염두에 두셨을 텐데 생산의 증가가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의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쌀 혹은 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농업인 입장,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가치, 그 다음에 아마 그 일반 소비자가 생각하는 가치, 그 다음에 저 같은 정책 담당자나 연구자들이나 각각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범위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그 범위에 들어가고 이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좀 쉬운 논의일까 하는 생각은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농업 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학적 분석에 있어서 이제 어려움들이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예전에 배울 때는 경제학적 이론을 적용을 하려면 우선은 그 시장이란 것이 완벽하게 존재를 해야 되고 플레이어들이 다 굉장히 합리적이어야 되고 정보가 완벽하게 유통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현재 농업 현실에서는 굉장히 좀 아직은 좀 크게 성숙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을 아마 다들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를 또 보완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방향이나 분야와는 조금 방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정부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 재화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재화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만 우리 농업 분야에서 고민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제가 더 많은 말씀을 또 그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이제 또 드릴 말씀은 있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다 공감을 하셨던 것 같은데 식량 생산 또 식량 안보 뭐 용어는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결국은 국민들께서 어떤 용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그 현재 상황을 국민들이 편안하게 느끼시고 이해하기 편할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 용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안보냐 아니면 단순 증산이냐 이게 물론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의미 있는 논의이긴 하지만 국민들께서 느끼실 때에는 어떤 것이 더 이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이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느끼는지 물론 이제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또 엄격하게 그것들을 구분을 해서 활용은 해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정부의 역할이 필요 없는 부분 중에서 식품 안전성 부분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결국은 이제 균형을 찾아가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식품의 생산자나 유통자랑 그 다음에 소비자 간에는 이게 안전성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현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실제로 그 식품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는 단순히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좀 이거 한 가지 예인데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면서 정부의 역할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공익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보완을 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태형 교수님 여기 우리 스크롤 요거 쭉 한번 봐주시면 아니 다른 것보다도 쌀농업을 예를 들어 가지고 김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신 타겟팅 정책 마지막에 그 공공재적인 어떤 성격의 정책 목표를 맞춘다고 하면 한 예를 딱 들어가지고 설명해 주신다면 쌀을 가지고 쌀의 궁극적으로 정책을 어떤 지금 쌀을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쌀이나 다른 작물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농업에서 어떤 품목이 중요하고 어떤 품목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쌀을 통해서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는다면은 쌀을 지금 현재 그 농에서 재배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는 경관적인 효과가 있고 쌀을 재배하면서 다루게 되는 여러 가지 수질이나 이런 그 수질을 보존하는 그런 측면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투입재를 조금 덜 한다든가 아니면 친환경 농업을 한다고 한다면 생태계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도움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쌀농업이 공익적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직보제 정책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정책은 반드시 해야죠. 하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개념 구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직접 보상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복지나 식품 안전성을 지킨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정부가 보상금을 주는 이런 형태는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만. 예. 여기도 이번 세션에도 아주 좋은 의견을 채팅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비농업적 활동의 예는 농촌 거주 자체로 주는 직불 혹은 농촌 거주 경관 보전 직불 등을 들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시니까 또 한 분은 거기에 대한 대꾸인 것입니다. 농촌 거주 자체로 주는 직불의 경우는 대학 입시 뭐 혜택이 있죠. 농어촌 전형 같은 그런 혜택 등을 노리고 위장 전입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 농촌 지역 실거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우리 행정적인 능력이 각 지자체에 있을까요?라는 어떤 이런 의견도 주셨고, 예, 여하튼 이렇게 다양하게 토론을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이 토론하고 있는 이 자료집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것 같은데 GSNJ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등록을 하시고 남기시면 저희들이 자료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김태현 교수님 그동안 아주 제 개인적으로는 익숙하게 이렇게 사용해오고 사용해왔던 그 어떤 용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정체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 토론자님도 거기에 대해서 깊은 토론을 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걸로 두 번째 논쟁 농업의 공익적 기능 그 실체화 정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